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거래대금 5조 정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강하게 가는데 이유가 다 있죠. 저희 그래서 마감 스퍼트 오늘 두 분과 함께 중점적으로 현재 구간에서의 가장 확실한 전략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잠실센터 송민철 차장,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지수가 이제 3,400 시대에 들어서 반도체가 이렇게 또 달려줍니다. 그렇다고 조방원이 꺾였냐, 또 그래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힘의 차이가 지금은 또 느껴집니다. 여기서 다른 또 난다긴다 하는 쪽에서 거래대금 그리고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쭉쭉 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살펴봐야겠죠. 쉬지 않고 달리는 진격의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이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없으면 진짜 포모 현상 느낄 수 있을 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송민철 차장님, 우리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눴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결국 이렇게까지 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쯤 되면은 많이 달렸다, 쉴만하다라고 느낄 때까지 온 건지도 궁금해요. 네, 먼저 명절 전까지는 큰 탈 없이 원웨이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외국인들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기관들도 괜찮고 그렇게 조정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잠깐 복습을 해본다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가 4천, 5천 이렇게 좀 신고가를 계속 가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이끌어줘야 된다.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굳이 비교할 필요 없다.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둘 다 좋기 때문에 적당히 배분을 하면서 갖고 가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 하반기에도 이 반도체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올 게 많습니다. 우선 HBM3는 하이닉스가 승전을 하고 있지만은 4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쪽에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앞서 있지만은 삼성전자 또한 좀 기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LPDDR 이 전력 관련 해가지고는 좀 인공지능이 무엇보다 이제 저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좀 방향을 틀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DDR4 가격 역시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큰 훼손은 없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이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뜻은 이 빅테크 업체들이 더 이상 엔비디아한테 이렇게 의존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를 하면서 이 나름대로 이제 승부수를 좀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둘 다 이제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서 반도체만큼은 계속해서 현금보다 매력적인 업종이다. 여전히 그 의견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연말 전까지는 그렇다면 원웨이 방향성을 두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사실 우리 이제 마감 스퍼트 꾸준히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하이닉스가 없다?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께 혼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소장님, 어디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일부 있죠. 그러니까 제가 26, 7만 원대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죠. 그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수익률보다는 하이닉스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왔죠. 35만 원이 되니까 저도 조금 이제는 약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1차 목표가가 30만 원이었고 2차 목표가가 35만 원 바로 언더였기 때문에 목표가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1조 4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최근에 들어온 것 중에 가장 많은 수량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오늘이 어느 정도의 그 정점에 달한 그런 부분이겠느냐라는 것도 조금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집안 한편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올 봄부터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38만 원, 39만 원 제시했었던 것들을 기억한다라면 충분히 아직까지도 10% 정도 오름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이거는 뭐 어떠한 분들도 확언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하나 기준점을 제시한다라면 추세를 추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마음속에 있는 거죠. 1조 4천억 오늘 거의 끝물 아니야? 야, 이 정도 올랐으면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건 제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외국인들이 거침없이 맞아요.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톰 존슨이 내일도 또 한 1조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추세를 그냥 추종해야 되는 전략, 여러분들 추세 추종 전략과 관련해서 국내에 뭐 책이 한 20-30권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대충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지금은 그냥 이 추세를 인정하자. 그러면 추세 추종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절매 라인을 거는 건데요. 손절매를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일단 1차적으로 11선, 5일선, 2차적으로 11선에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바싹 붙여서 걸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5일선이 깨진다? 그러면 이거 손절해야 돼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한 5, 6% 정도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딱 35원이 고점으로 차영주 네가 얘기해 주면 나는 팔 거야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5% 정도 주면 33만 원대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38만 원에 팔 거냐 아니면 38만 원까지 가면 36, 7만 원에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 순응하는 전략 이것을 펼치면서 손절매 라인을 바싹 붙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FOMC에 대한 무서움은 지금 구간에서 반도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신경 쓸 변수인가요? 저는 FOMC와 관련된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FOMC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약바이오는 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금리 인하 때문에 제약바이오만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려우니까 FOMC를 여기다가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FOMC는 이제 25bp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얘기가 이제 앞으로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인데 25bp 금리 인하만 하고 멈춘다 하더라도 별로 저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1,400원 부근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면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대든지 간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야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추석 연휴야 열흘 쉬어야 돼. 그러면 시장에 자금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 그리고 손절매를 걸더라도 다 파시면 안 됩니다. 한 50% 정도만 로스컷으로 빠져나가고 나머지 50%는 갖고 계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 지금은 반도체, 조방, 원전은 조금 뭐 생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조방, 원전을 안 갖고 계시다라면 정말 호모 현상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롤링을 하시더라도 꼭 100% 다 파는 것은 아닐 수 있겠다. 여기에 좀 덧붙여서 정말 포트폴리오가 완벽하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지주사라든지 뭐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으셨겠죠.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정말 좀 배 아픈 그런 증시가 아니겠나 들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 동학개미 운동 때도 삼성전자의 힘을 받죠. 반도체의 힘을 받습니다. 지금 또한 하이닉스를 향한 JP모간 서울 창구, 골드만삭스 창구, 모건스탠리 창구 여전히 지금 사자세로 대응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잘 대응하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법에 있어서 언급 주셨습니다. 추세는 꾸준히 두 분 모두 긍정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조방원의 한 기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는데요. 미국과 영국 간의 원전 파트너십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가 그 프로젝트 승인할 때 있어서 한 3, 4년 걸리던 것을 2년으로 단축시킨다라고 하면서 최대한 빨리 지을 수 있게 총력전을 기울이겠다라는 부분에 미국장에서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 종목이기도 하죠. 6만 원을 하회시키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수의 기회인 건가라는 공식이 삼성전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건 이거죠. 여전히 조방원은 계속 그 명맥이 이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가운데 원전주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신지요? 여전히 유효하다. 유효하다. 네, 매수 자리는 맞다. 그렇게 네. 좀 보고 있고 최근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한테 어떻게든 좀 독립을 하려고 좀 이리저리 좀 알아보고 있는데 역시 이 울타리를 벗어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거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에 이 납품을 하는 이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이 양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원전뿐만 아니라 뭐 종합 에너지 회사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나 터빈 그리고 이제 발전기를 공급하고 뭐 유지 보수까지 하고 그리고 해상 풍력 관련해서도 이 발전 선비를 공급하고 산업용 수처리 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렇게 종합 에너지 회사라고 좀 눈여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MR 이제 소형 이제 원자로 쪽으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현재 표준이 아직도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원전 관련해서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실체가 있고 좀 대장으로 좀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한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은 진짜 우리나라 쪽에서는 조금 물음표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전 세계적인 기류로 봤을 때는 완전히 가는 방향이다 보니까 포트에 한 종목 하나 심어놓는다 하면 가장 아이코닉한 종목, 웨스팅하우스와 연결고리가 확실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는 여전히 긍정이다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해 보습니다. 오늘 간만에 조금 오르죠. 벌써 7%대고요. 장중 꼬리 없습니다. 윗꼬리 없습니다. 최양주 소장님, 지금 구간 그렇다면 기대를 실어볼 수 있을까요? 늘 박스를 유지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박스를 넘어서는 걸 확인하고 싶어 하실지가 궁금해요.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제 바닥에서 잡으신 분이 7%지 예. 실질적으로 지금 뭐 6만 원 잡으신 분들은 한 5% 정도 그렇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것도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옆으로 지금 주봉을 놓고 제 얼굴 옆에 보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예.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흘러내린다라는 것은 저점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고점이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락 추세는 어디에 그린다? 봉의 상단에 그리는 거고 상승 추세는 봉의 하단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봉의 상단에 하락 추세대가 확연히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긍정적인,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이게 네.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면 이게 3쿠션으로 들어온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뉴스라고 본다라면 6만 5천 원을 돌파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뭐 저는 조금 일단 여러 가지 뉴스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PER이 300배가 넘는데 이 부분은 원전 이슈를 빼고 나면 과연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굳이 저는 원전주를 지금 봐야 되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라는 개념도 긍정과 부정이 좀 있기 때문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15년이 걸린다라는 거.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당장 올해 뭐를 한다라는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려면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 어떨까요? 보성 파워텍 같은 종목들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오히려 단기간에 수익을 쉽게 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성 파워텍도 꼭 원전주가 아니라 우리가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충분한 매력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두의 빌만 우리가 좀 놓고 봐야 되는 부분들을 보다는 오히려 원전주 바로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술들, 한전 기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이런 종목들을 좀 쳐다보는 것도 나름대로 틈새 전략이 되겠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조방 원전 중에 원전을 빼겠습니다. 조방 전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 이후에 원전주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건 순순히 제 개인적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양주 소장님께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가격 라인에서 6호 정도를 돌파하는지를 보고 그때 포지션을 취하고 현재 가격대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가두리 내에 있다 정도로만 파악을 하시네요. 다만 계속된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면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참 중요해 보이고 보성 파워텍만큼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다르게 또 지금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만큼 종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노려보는 전략이 좀 달리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하고요. 이어서 저희 조방원의 방산으로 넘어갑니다. 현대로템이 이렇게 가면 LG 넥스원 못 갈 게 뭐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LG 넥스원이 근데 오늘 고개를 들었더라고요. 자, 조방원 쪽에서 조선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방산 쪽으로 로테이션 수급이 좀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주가로 지금 퍼포먼스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넥스원에 대한 점수는 그렇다면 좀 줘볼만 한가요? 네, 여전히 조방원은 살아있다, 좀 그렇게 보고 네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 반도체, 지주, 금반지의 힘이 워낙 강하긴 강한데, 조방원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주봉상 본다고 하면은 21선을 터치하고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들 양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좀 반등의 서막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워낙 이 시대 자체가 각자 도생으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방위비를 지출을 이제 삭감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국의 힘으로 무기 수입을 급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여지는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분단 국가로 꽤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뭐 꾸준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타 유럽이나 중동에 대한 이제 수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훼손은 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조방원은 좀 계속 눈여겨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방산 쪽에서 LIG 넥스원 또한 전고까지는 좀 노려보는 전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IG 넥스원 그러면 오늘 좀 고개를 들었는데 지금 이 시장 속에서 선택지를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는지 기술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현대 로템이 중요한 자리에 와 있는 상태에서 LIG 넥스원이 지금 올라오는 거라서요. 방산주 내에서의 우선순위를 지금 논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LIG 넥스원을 아침부터 네. 한 4%대부터 봤는데요. 오. LIG 넥스원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느 정도 좀 유지되어 있는 예. 상태잖아요. LIG 넥스원은 나를 사주세요라고 손짓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를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은 상태, 60만 원대부터 50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지 예. 않았습니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50만 원을 딛고 일어서면서 오늘 강한 양봉이 나왔어요. 아주 강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강한 양봉이 나온 수준이 대략 한 10%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개장 한 10시쯤 봤을 때는 4%였어요. 그리고 1시쯤에 봤을 때는 7%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9%예요. 꾸준히 윗꼬리를 안 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꾸준히 따박 매수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호가창을 보면 한 가지 제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면 저도 이제 증권회 다닐 때 하도 이 호가창을 봐가지고 지금 매수 호가가 많은지 매도 호가가 많은지 한번 보시면 매도 호가가 많습니다. 매도 호가가 많은데 이 매도 호가가 많고 매수 호가는 별로 안 보여요. 근데 호가를 따박 잡아먹고 가면 이건 매수가 강한 겁니다. 지금 매도 호가는 1000단이고요. 매수 호가는 100단이죠. 1000단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호가는 잡아먹으면서 올라가죠. 원래 이럴 때는 이거가 진심이고 이건 진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자는 매수를 안 넣는 거고 호가를 잡아먹는 거고요. 팔자는 지금 매도를 내놓은 것이다라는 것이 심리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따박 잡아먹고 올라가 버리는 거다. 올라가는 거죠. 먹으면서 올라가는 거네요. 먹으면서 올라가는 예.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 충분히 들어갔다. 그러면서 지금 보이지 않던 외국인들이 민낯을 드러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방산주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인 얘기, 더할 얘기 이런 것들 더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본다라면 LIG 넥스원은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고 이것을 잘 이용한다라면 60만 원대까지 60만 원 제가 52만 원대 60만 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54만 원이에요. 2만 원 더 올랐는데 60만 원대 일단은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밀렸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내놓은 물량을 먹어가면서 올라가고 그렇죠. 있는 양봉, 그리고 오늘 모건 스탠리 창구 쪽에서 완전히 LIG 넥스원을 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60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실지 두 분의 지금 시나리오 전망은 비슷한 전략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IG 넥스원까지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좀 물이 들어가는 걸까? 동방선기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재단을 지금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조방원은 여전히 그 명맥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가기 위해서는 압축이 또 필요한 건 아닐까 싶은데 근데 동방선기가 오늘 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요. 네, 조선업종 안에서도 아직은 이제 압축이 아니라 확장이 되는 확장. 네, 그런 추세가 좀 보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좀 되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이 있을까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다 회복을 했거든요. 기자재 쪽이.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안에서는 이제 조선주보다는 기자재 쪽이 여전히 더욱더 좀 상승 여력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동방선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LNG 수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선업 자체가 불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한테 의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LNG 추진 선박의 발주가 증가를 하면서 이 환경 규제 강화 등 이 배관 기자재의 이 수요가 급증할 예정이고 이 동방선기는 게다가 이제 배관 제작이나 도장 등 이 생산 설비 및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가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한 조선사가 아니라 여러 조선사한테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런 매력이 있고 이 적자 기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흑자가 얼마큼 이거를 확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동방선기의 미래가 좀 결정이 되고 이 부채 비율도 지금 보니까 한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튼튼한 회사다. 네, 충분히 타볼 만하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면 지금 자리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왔기 그쵸? 때문에 네. 예, 지금 바로 이제 신규 진입보다는 좀 밀린다고 할 때는 네, 그때 좀 분할 매수 관점이 더 낫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밀려주면 그땐 더 땡큐다라는 의견에서 그러면 좀 시기적으로 관망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트가 사실 가장 무서워요, 소장님. 갭을 갭으로 메꾸고 또 그 갭을 또 갭으로 메꾸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은 좀 잠시 잠잠해질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고 윗꼬리를 계속 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장중에 윗꼬리를 계속 단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올라, 특히 이제 5,000원 이상에서 윗꼬리를 계속 달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한편으로 보면 이게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성기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윗꼬리를 달아도 밑에도 하방이 경직이 되니까 강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힘이 만약에 있다라면 예. 땡겼어야 되죠. 자꾸 이렇게 힘을 소진하게 된다라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참 애매한 것 중에 하나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몇몇 종목이 강하지만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강한 것처럼 강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차트에서는 어떤 포지션을 결정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 일단 뭐 재료가 나쁘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 약간의 어떤 좀 숨고르기가 좀 네. 필요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그렇죠. 한번 과열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야 5일선까지 좀 움직임이 나와주는 건데 조금은 더 차트 움직임 보고 싶다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달려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오랜만에 저희 비만 얘기 좀 해봅시다. 기술 이전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인 인벤티지랩 보겠습니다. 베링거 인겔하임 뉴스가 나왔을 때 이 인벤티지랩이 한번 시장에서 모였던 수급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뉴스도 계속 나와요. 오늘 D&D 파마텍도 어떤 이벤트 있었던 것 같고 또 인벤티지랩 펩트론 계속해서 매일같이 차트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인벤티지랩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어제 오늘 양봉 나오면서 전고를 돌파시켰는데요. 이 의미는 앞으로 그 앞에 또 만들었던 그 전에 만들었었던 전고가 61,000원짜리죠. 또 여기까지 또 열어놓고 본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열어놓고 보자. 네, 오. 그렇게 좀 보고 있긴 예. 하거든요.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좀 이슈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보다는 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예. 네,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포커스를 둬야 될 거는 비만, 그리고 CDMO,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ADC 이쪽을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인벤티지락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지독형 주사제나 뭐 유전 물질의 이 전달 플랫폼을 지금 글로벌에서도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GMP 제조 시설을 보유했기 때문에 뭐 기술 이전이나 향후에는 외부 제약사와의 이 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상업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비만뿐만 아니라 뭐 만성질환이나 중독 등 이 치료제 개발 수요가 좀 증가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플랫폼의 확장성은 인벤티지랩의 정말 가진 정말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또한 매수는 가능하다. 네, 그렇게 보고 의견으로 예, 긍정의 시선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포트상에 제약바이오 종목군 몇 개, 그러니까 그것도 다 기술 이전 키워드이실 것 같은데 그 종목군과 비만 쪽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편안하게 보고 계실 종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소장님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고개를 들었단 말이죠. 네. 이 차트는 전형적으로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고점 돌파 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네. 차트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월 27일 날 대량 거래하면서 지금 이제 4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 움직였었던 우리가 양봉을 지금 이제 차트상 보고 계실 겁니다. 저때 이제 대량 거래가 되면서 양봉이 나왔던 수준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4만 원대 초반까지 한 10% 정도 조정을 좀 받았었던 모양이죠. 이 양봉인데 이 양봉이 꽤 의미 있는 양봉인데요. 이 양봉이 지금 오늘 거래량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쏟아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금 불안한 정도의 뉴스다라면 지금 구간에 있어서 이 양봉에 나왔던 분들이 그동안 10%가 어떻게 됐죠? 물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려 있었던 물량이 지금은 수익 구간으로 돌아섰습니다. 예. 수익 구간으로 돌아서서 일부 차익 매물들이 나왔고 그런 것들이 매물이 쏟아지고 있나요? 전혀 쏟아지고 있지 않죠. 지금 52,000원에 팔아도 이때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이 47,450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왔다라는 것은 이 차트는 뭐죠? 매집으로 봐야 되겠죠.
외집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들 그렇게 본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6만 원대까지 넘어설 수 있는 안정적인 차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으로 이 물량들,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이 여기 가서는 좀 나오겠죠. 근데 일부 어떻게 그때 거래량 분출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 인벤티지랩은 52주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펩트론의 차트가 궁금합니다, 소장님. 아마 차트를 좀 잘 봐주셔가지고요.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지루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어떤 자리라고 보세요? 펩트론. 지금 현재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런 차트가 가장 애매한 차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흘러내리고 있는 차트죠. 하지만 나름대로 한편에 있어서는 30만 원대에 대한 횡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인고의 시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6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온 이게 기간 조정 구간인데요. 기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이 60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게 추석 직전일 것 같아요. 30만 원에서. 거기서 과연 한 번 더 모멘텀이 나타나느냐 밑으로 내리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펩트론 같은 경우는 추석 이전에 상당히 지금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추석의 긴 연휴를 여러분들이 열흘 동안 갖고 넘어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제 이 그죠. 질문이 예. 다음 주부터 나올 텐데 하필이면 그때 만나요. 하필이면 그때 만나니까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저희는 인벤티지를 긍정으로 정리하고 LNF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내리면 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에까지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침 시장도 좋아지고 하니 그렇다면 2차 전지단은 어떻게 바라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LNF 챙겨왔고요. 최근에 워낙 이슈가 많았고 ESS라고 하는 우리가 버리지 못할 카드를 LNF가 품고 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네, LNF는 일단 실적을 좀 오픈해서 그쵸. 흑자 전환이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사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호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유럽 쪽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이제 급증을 드디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절반 정도가 이제 중국 향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이 경쟁은 피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리고 이 리튬 강산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이 공급 조절이 가장 큰 이제 호재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가 이제 잠깐 이제 반등을 했지만은 워낙 지금 관심이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수급이 좀처럼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ESS 관련해서는 이 LFP 배터리 변경으로 이 테슬라가 드디어 우리나라 쪽에 LG 엔솔에 지금 이렇게 수주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찍히는 건 제가 봤을 때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본격적으로 찍힐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실적 체크를 다 하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분기 실적 구간쯤이 보면 조금 더 방향성이 보이겠다 이 의기시겠네요. 네, 11월 정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 때 과연 2차 전지주는 지금보다 위에 있을까요? 또 예쁜 자리를 줄 수 있을지 흐름 보고 판단하겠다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LNF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워낙 노이즈가 없진 않았었어요. 잊지 말자 BW. 그쵸. 잊지 말자 BW. 저는 그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BW를 발행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BW 발행한다는 것은 채권자에게 유리하지 예. 기업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12보다 더 안 좋은 방식으로 BW 발행해서 지금 저 장대 음봉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뭐 2차전지 업계가 유상증자를 하던 다양한 자금을 조달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습니다만 하필이면 BW를 발행한다라는 것이 일단은 기업이 그만큼 그 상당히 조금 이렇게 정상적인 유상증자라든지 시비 발행이 어렵다라는 네. 반증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면 지금 구간에서는 관망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3천억 원 BW 잊지 말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BW 이슈 없는 다른 2차 전지단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2차 전지가 제가 이제 7월 초, 6월 말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 반등세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려왔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양이 마치 네카오 초기 반등세와 흡사한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노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이게 절대라는 이게 힘이 상당히 약하네요. 예. 후속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카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재료가 나왔지만 재료가 나오기 이전에도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런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2차 전지가 지금 뭐 테슬라가 올라간 것도 업황이 좋아진 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를 샀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아직 업황이 어떻게 개선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2차 전지에 대해서 ESS도 얘기하고 로봇과 관련된
얘기도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수급이 전혀 뒤따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 시장 참여자들 분들께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다루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차전지는 요즘 안 건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차전지 말고도 지금 먹거리가 워낙 많은 거죠. 차라리 이차전지보다는 눈 감고 산 반도체가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가고 눈 감고 산 조방원이 훨씬 더 올라가고 그 밑에 단에 있는 소재 단에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퍼포먼스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차전지는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좀 속된 말로 좀 소외주 예. 정도까지 우리가 과거 지주사단에 있어서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얘기해도 지주사가 꿈쩍 안 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차전지는 그런 시기다. 그게 이제 극복되려면 그런 시기는 분명 올 겁니다. 오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눈 감고 사도 2차 전지 다 수익인 날이 올 때, 그때 그렇죠. 2차 전지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한 관점 논해보자로 두 분의 관망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고맙습니다.